안녕하십니까? 인성검사 준비 전략 강의를 맡게 된 양광무입니다. 학생들이 인성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은데요. 이 인성검사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성검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시중에 이제 정보가 충분하지 않죠. 그만큼 인성검사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좀 깊이 있게 인성검사의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양한 인성검사의 검사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인성검사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어느 정도 안면 타당도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항이냐? 이런 거죠. 내가 맡은 일은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안면 타당도, 즉 보면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뭐 잘하고 싶다 쪽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중요한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또 다음 문항 보면은요. 내 업무와 상사의 지시 중 상사의 지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취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알만한데요. 그 외에 이상한 문항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다. 이런 거 왜 묻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쁜 소식이면 절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이건 또 뭐야?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인성검사지는요, 한 400문항에서 한 500문항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다양한 문항들이 크게 한 4, 5가지의 평가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들을 좀 알아야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좀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강의 목차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우선 인트로 강의로 자, 인성검사의 개발 과정, 어떻게 인성검사가 개발되는지 이 큰 틀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 인성검사 개발 시에 제일 중요한 게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량이란 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항 구성, 그리고 특징들을 알아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인성검사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큰 평가 척도가 있다 그랬죠? 크게 이렇게 척도가 나누어집니다. 우선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량과 관련된 척도인데요. 직접 역량 평가 문항과 간접 역량 평가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자, 신뢰도 척도 또 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무응답률, 비일관성, 과장 반응 또는 라이 스케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비전형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생산적 직업활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평가하지 않은 가짜 문항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최종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인성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패스와 페일, 컷오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인성검사를 실제 면접이나 아니면 다음 서류 전형 시에 이제 불이익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문항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킹을 해야 되는지 각 척도별로 응답 전략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인성검사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검사 중에는 크게는 이 노모티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체크, 아주 그렇다부터 아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리커트 2점 척도, yes or no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커트 5점에서 7점 척도, 아주 아니다부터 아주 그렇다까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 다음 이제 입사티브 방식이 또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세트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세트 안에는 세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 각각의 세 문장 중에 가장 자신과 가까운 것을 하나 체크하고 가장 자신과 먼 것을 하나 체크하고요. 중간 것은 비워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입사티브 방식에 체킹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노모티브 방식을 이제 일부 변형한 입사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모티브의 리커트 촉도 아주 아니다부터 아주 그렇다까지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중에 먼 문장과 가까운 문장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인성검사를 다 다뤄볼 거예요. 그래야지 뭐 회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성검사를 마킹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드릴 건데 거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인성검사 문항들이 있습니다. 뭐 한 거의 1000문항에 가까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킹한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평가 척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마킹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강사가 어떻게 마킹했는지를 좀 참고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마킹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한다면은 시중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인성검사의 패턴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 하나로 충분히 다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 없이 제 강의 하나로 인성검사에 대한 걸 완벽하게 끝낸다. 이렇게 가져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목차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역량 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성 검사를 먼저 준비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이제 내가 좀 마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채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은 아마 이제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교환 보고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교환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 PDF 교환이죠. 보면 거의 한 4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제가 있는 내용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까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성검사를 이 강의 하나로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먼저 다운받으셨다면 이 사전 역량 검사를 한번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좀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점수를 내야 되는지까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인성검사 개발 과정까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검사는요, 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연구소로 인적성 전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연구소라고 하면은요,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그 밖에 ORP 연구소, BSC 연구소, 이렇게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로 이제 의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의뢰를 받은 연구소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성검사는요, 이 역량을 평가하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량 확인용 이제 검사 문항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 문항이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 고성과자,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한 다음에 이제 완료된다. 크게 이제 이런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채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거죠? 그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신입 채용 인성검사에 있어서는요, 보통 신입 2, 3년 차 중에 하이 퍼포머, 고성과자, 고과 A등급, B등급 받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응답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 정확하게 말하면 규준값이라고 합니다. 이 규준값들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전체적인 검사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단에서는 인적성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크게는 이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최대 수행 검사와 전형적 수행 검사라고 해요. 최대 수행 검사,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직무적성 검사나 공기업의 NCS 직업 기초능력 검사 같은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검사예요. 이런 검사는 대부분 정답이 있는 이런 검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 수행 검사. 이게 이제 인성 검사예요. 정답이란 건 없다. 자신의 성향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정답이란 건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이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결국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면 없다라는 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성향이나 태도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그게 이제 인성검사, 태도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주로 이제 채용할 때 많이 쓰고요. 태도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이나 직무 배치에서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고요. 직업선호도 검사는 중고등학생들 이제 자기 직업 찾는 그런 거 할 때 많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들은요, 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성검사를 의뢰하는, 이제 위탁해주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스타일이 다 똑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공기업을 본다 그러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인성검사지가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매년 20개 그 검사 수행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기업이요, 이 문제를 만들 때 그 20개 풀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초에 공기업 빡시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라 장터 같은 데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 한전이 인적성 검사, 직업 기초 능력 검사나 인성 검사 어디에서 이제 이걸 수행받게 됐는지 이런 같은 거를 확인을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묻는 질문 좀 해볼게요. 삼성 같은 기업은 적성검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나 LG나 이런 데는 적성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시중에 그러더라 라고 하는데요. 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보게 되죠. 일대 인성은요, 적부 판정, 즉 컷오프 방식입니다.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것만 판정해요. 그래서 이제 적합한 친구들이 보통 70에서 한 80%가 있고요. 부적합자가 한 20, 30%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고요. 적부 판정만 한다. 등급은 나오지만 결국 일정 등급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성검사는요, 인성검사에서 적합한 그 70, 80% 중에서 상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최종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적성검사 점수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인성검사가 등급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직무적성검사 또는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잘 본다 하더라도 필기전형 전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직무적성 검사는 교육 효과성이 있는데 인성검사는 교육 효과성이 없는 게 아니냐? 모르면 없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안다면은 이건 다른 문제죠. 훨씬 더 교육 효과성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채점되는지, 그리고 내가 한번 마킹을 해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직을 알게 되면은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히 이제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운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인성검사는 정말 인성을 평가하는 거냐? 인성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이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 얘가 착한지 나쁜지 평가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성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적합 태도,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태도 검사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원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와 거리가 먼 한 20, 30%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더라. 자, 크게 이제 평가 요소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영양평가와 그리고 신뢰도 문항과 그리고 CWB 문항, 반생산적 직업활동의 약자예요. Counter Productivity Workplace Behavior라는 말입니다. 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아마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쭉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도 여기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내용이 많죠.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 샘플도 다 심어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점수 산출 방법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역량은 어떻게 체크를 한다. 그래서 첫째 이런 문항은 어떻게 체크, 둘째 이런 문항은, 셋째 이런 문항은. 그래서 직접 체크하는 거, 연습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좀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강의 듣고 그리고 직접 다양한 스타일의 인성검사식 마킹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인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